거 해가지고 저희 동호회에서 많이 네네. 공유하기 좋죠. 때문에.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후진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이제 주변에 차가 감지되면 여기 화면에서 전방이나 후방 카메라랑 파노라미 이제 서라운드 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리어 엑스 스티어링까지 넣으시면은 좀 이렇게 쭉 가셨다가 왼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좁은 길에서도 뒷바퀴가 2.8도까지 움직이거든요. 반대편으로.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세요. 특히 이제 뭐 유턴할 때 이제 이 차에는 리어 엑스는 없지만 없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유턴할 때 거의 그냥 뭐 골프 정도 차 유턴하는 것 정도로 돼버립니다. 이 긴 이 5m가 자체로도 넘는 차가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라세요. 다들 어르신들 분들이 특히. 그래서 이 차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소프트할 때 소프트하고 하드할 때 하드한 전체적인 이런 셰시의 엄청난 변화폭도 있지만 정말 큰데도 스포츠카라는 건 자기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걸 잘하는 게 스포츠카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르쉐가 뭐 워낙 그걸 잘하다 보니까 차 크기가 5m가 넘고 차 무게가 2톤이 넘는데도 작은 차 운전하는 것처럼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이제 코스를 하시다 보면 뒤에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이 길이가 그 정도로 약간 해치백 느낌으로. 그렇죠. 해치백 느낌이니까 사실은 이런 스포츠 주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거 꺼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스타트 스탑. 기관이네요. 차량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 네, 차량. 네, 이렇게 가면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CC 높이 낮추고. 네, 이제 낮추시고요. 여기서 고를 수도 있고 당연히 다이얼할 수도 있고요. 인디비주얼로 놓으면 뭐 스포일러라든지 스포츠 배기를 지금 스포일러로 열려져 있고 뭔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자기 스스로가 다니기에 좋은 모드로 다 맞춰놓고 한 번에 바꾸실 수 있죠. 참 이게 디스플레이가 디지털로 바뀐 거는 네.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네. 아날로그가 좀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아직은 차가 온도는 많이 올라와 있구나. 그래도 타이어만 조금 예열하고. 네. 타이어가 이 신투라토 사계절로 들어있고요. 근데 또 이것도 있으면 지금 주행 성능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겨울에 행사를 또 했었거든요. 네. 그때 아마 블로그들에도 올라간 것 같은데 윈터 타이어를 꼈어요. 저희가 워낙 눈이 많이 와서. 근데 윈터 타이어를 꼈는지를 다들 모르셨을 정도로 차의 운동 성능이 셰시랑 서스펜션에서 워낙 잘 받쳐주니까 이게 타이어의 성능을 완전 극대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차로 이제 뭐 트랙 테스트를 본사에서 할 때도 그냥 순정 타이어로 그대로 사계절로 타이어를 테스트를 하고요. 애매하네 참. 그래서 사실 성능이나 이런 랩타임을 하려면은 반칙성의 타이어랑 이런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세미슬릭급 뭐 파일럿 스포츠 컵2 막 이런 거를 이 차에 넣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어떤 차든. 그렇죠. 근데 기술이란 거는 다른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다 어포더블한 이런 타이어를 사서도 일반인들이 안전하고도 빠른 주행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어야지 그게 기술이거든요. 연비도 당연히 컵2 같은 타이어는 연비나 타이어 소모량이 엄청나고. 컵2가 많이 안 좋나요? 그거는 사실은 목적이 다른 건 다 버리고 이제 성능 그립이랑 그 내열성 그 부분만 이제 확보한 타이어죠. 왜냐면 제가 이제 타이어가 교체 시기다 보니까는 네네. 요즘 타이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네, 타이어 굳이 이제 제 추천 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딜러가 아니라 객관적인 드라이버니까. 네, 드라이버로서의 얘기를 저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앞에 있는 차에 그러니까 코일 스프링 달린 차에 20인치 이제 휠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타이어 보시면은 미쉐린 파일럿 스포트 AS3 있습니다. 그게 윈터도 가능하고요. 근데 드라이에서의 트랙션이라든지 이 피드백이라든지 컨트롤성이 이 사계절 중에서는 탑입니다. 저도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걸로 저 트랙
인제도 탔었고요. 겨울에. 근데 지금 제가 타임을 거의 같이 쓰는데 이게 자니 그 평균기를 끊는 것이다. 왜냐면 제가 원래 타임 시험을 꼭 끊고 이제 학과에 상인데 그 위에 이거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학과에 평균 시험을 안 되죠. 그게 지금 못하는 시간이 이제 제 타이어를 좀 탔어요. 어제 시간이 속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이 아니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속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사고 있는데 이 이거 사고 있는데 괜찮지 않나요? 거기서 이상 사고 기분 나쁘고 사이트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고 그건 그냥 속도 내는 거예요. 미제 기간도 스펙도 그런 거 있어요. 차라리 겨울에는 윈터를 끼고 윈터는 따로 끼긴 하거든요. 예. 피렐리 거를 스콜피온 윈터를 아 끼는데 그것도 좋은데 성능적으로 그것도 괜찮거든요. 아 요번에는 윈터치곤. 좀 많이 느꼈어요. 예, 그거를. 그러시죠. 예전에는 네. 윈터를 왜 껴야 되지라고 하고 첫 해를 보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운전을 출고한 지 한 달밖에 안 그냥 됐으니까 조심스럽게 예, 하시고. 그냥 조심스럽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는 못 느꼈는데 이제 작년에 영하 4도, 영상 4도에서 비 온 날 미끄러져 가지고 필요성 느껴서 끼고 네. 올해는 거의 뭐 뽕을 뽑았죠. 거의. 네. 속된 말로 뽕을 뽑았다. 네. 네. 그 타이어 제가 AMG GTS로 네. 많이 트랙에서 그 타이어를 끼고 타봤거든요. 음, 근데 다른 윈터 타이어에 비해서 상당히 어쨌든 피제로 브랜드 아닌가요? 피렐리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양이나 이런 살쾡이 같은 게 이렇게 긁으면서 미끄러지는 트랙에서 좀 미끄러져도 안 그러면 꽥 하면서 쫙 빠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윈터 타이어면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는 엄청난 폭이 성능폭이 엄청나고 저는 그걸 있어요. 느낀 건 아니고 네. 저는 뭐 서킷을 다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주행 영역에서밖에 네.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있구나 이거. 그 저기 뭐야 동네 언덕길 심한 데가 있는데 그날 갑자기 눈이 왔어요 밤에. 그래서 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차들도 이제 미끄러지니까 못 내려가서 그렇죠. 멈춰 있고 네. 올라오는 차들도 뭐 국산 전륜에 뭐 국산 사륜까지 있고 아우디도 사륜도 있는데도 어지간하면 안 돼요. 못 올라오는 거야 네. 거기를. 근데 이게 사륜이라고 다 되는 게 네. 아니더라고요. 저는 내리막인데 내려가는데 막 주변에서 말렸을 정도로 미끄러운 상황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그렇죠. 올라올 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못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또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맞습니다. 역시 윈터의 사륜은 깡패다. 예 맞아요. 여기 이건 무조건 깡패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느끼고 그렇죠. 올해는 좀 뽕을 뽑고 있죠. 뭐 급브레이크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옷가게 하는 게 있냐? 지금 CCB 들어있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진짜 이걸로 트랙도 막 가실 정도. PCC는 왜 넣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이제 그만큼 좋은 거는 초고속 좋은데. 주행을 할 거라는 이제 생각이 독일 환경에 봤을 때 260km 넘게 나가는 차니까 그거 생각하면 260에서 공사장 있으면 서야 되니까 그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실정에는 또 아닐 가능성이 크죠. 국내에서 200을 넘게 밟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흔치 않죠. 솔직히. 예, 뭐 뉴스만 봐도 알잖아요. 뭐 네. 160, 뭐 광란의 질주. 그렇죠. 160이 광란의 질주는 아닌데 엄밀히 예. 말하면. 그냥 초월 속도. 나 앞자리 2로 바꿔본 적도 있는데. 그거. 예, 그러니까. 100임 이 정도. 예, 100이 이 정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스폰스 버튼 누르면 아시죠? 20초간 준비 땅.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부스트 정도로 생각하는데 부스트가 아니고 더 극한의 RPM을 쓸 수 있게 맞아요. 바꿔주는 예. 기능인 그러니까 거예요. 레브 리밋도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트랜스미션 로직도 바뀌고 트랜스미션에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지금 6000 RPM을 그냥 안 넘어갈 내린 정도니까. 절대 안 내리는 거예요. 참 좋은 차야. 그러니까는 이것까지 커버가 되고 이런 상황까지 여기 유턴 안 되라고. 유턴이 여기가 안 되는데 그냥 오셨으니까 쭉 가서 유턴. 차라리 터널 타가지고 네. 터널에서 한번 쏜 다음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램프에서 빠져서 다시 오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근데 리스폰을 굳이 모르겠어요. 리스폰을 굳이 안 눌러도 네. 수동 변속을 쓰면은 똑같은 로직이 발생하지 않나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그 부스트 오버 부스트는 수동 변속으로는 안 될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부스트 업을 좀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아, 부스트업을. 예, 하긴 합니다. 그게 뭐 하다못해 뭐 미니나 이런 차량도 꼭 밟으면은 오버부스트가 뭐 여기 표시는 안 되지만 있는 경우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차를 좀 스포티하게 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혼자 이제 좀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네. 밟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좀 급가속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그렇게 할 때도 보통 제가 RPM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6800에서 바꿔요 보통. 네. 다운 시프팅도 한 4000에서 다운을 시켜버리고.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쾌감이 과속이 아닌 그런 어떤 가감소가 감성 배기음이나 네. 아니면은 감흥. 그 몸으로 느껴지는 변속 충격 같은 이 게. 차가 살아있고 나랑 연결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이제 너무 차를 과격하게 모는 거 아니냐 네. 하는데 전혀 예. 다 받아주는데 사실. 아니 그렇게 써야죠. 사람이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팔목이 안 좋아진다고 팔목을 잘 안 쓰면 이게 굳잖아요. 네. 네. 더 힘들잖아요 쓸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어느 정도까지는 영역대 다 써주고. 예, 운동을 해도 되지만 예.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까지 써도 된다는 게 그렇죠. 항상 제 생각에 기계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양산차는 이게 뭐 무슨 프로토타입 경기차면 모르겠는데 양산차는 사용자가 어떻게 써도 이 내구성이 일단 보장되게끔 만들고 뭐 양산차에 이런 기능들이 있고 RPM이 올라가게 허용을 한다는 얘기는 이 차 상태가 지금 충분히 올려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이지. 그렇죠, 예. 안 되는 상태면 다 로직이 있어서 차단을 하든지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포르쉐가 자신 있게 항상 그 그렇죠. 런치 컨트롤을 네, 권장을 무한대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다른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페라리가 F430 때까지만 해도 또 닛산도 있고. 파워 슬라이드를 쓰면은 네. 보증을 안 보증 해준다 해주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도 마찬가지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왜 기능을 넣냐? 만들어 놓고 그것도 고객들이 보이는 위치에 해놓고 그렇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근데 포르쉐는 오히려 더 더 쓰라고 권장하고 저희 네. 트랙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 스쿨에서 제가 이제 인스트럭터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마음껏 그냥 뭐 굴리시라고 말 그대로. 그리고 오신 분들 중에는 4일 연속으로 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단하시다. 뭐 카이엔도 있고 파나메라도 있고 순정 타이어에 순정 타이어 공장 공기압에다가 브레이크 순정이 다 순정인데 4일 아무 문제 없이 견디니까 그럼 뭐 설명 다 끝나는 거냐. 공도에서 아무리 싸봤자 트랙에서 달리는 거에 비하면은 스트레스는 훨씬 적거든요. 근데 지금 느끼는 게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게 네. 제가 물론 SUV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되게 그 박스터나 911 타는 느낌 정도의 시트 포지션이 좀 깔려있죠. 나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건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원하면 또 에어 서스펜션 높여서 타면 거의 근데 크로스오버. 높여서 타면은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사실 근데 이제 어르신 분들은 이런 시야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거의 낮은 거는 보여드리질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빠지셔가지고 또 이제 램프가 있기 때문에 코너링의 어떤 한계라든지 한계의 그 G가 걸렸을 때 차의 거동이라든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여기가 범프가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마칸도 제가 이렇게 좀 램프에서 많이 돌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걔는 조금 뭐랄까 조금 느낌 자체가 차선으로 가시고요. 네. 요차선이요? 그러니까 저기서 램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때 물론 좀- 여기를 타도 되는데. 이게 마칸일 때는 조금 뭐랄까 좀 진짜 좀 편하다기보다는 좀 불편한 네. 불편하다는 게 나쁘게 불편한 건 빠릿해서 아니고 약간 네. 빠릿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요 다음 램프에서 다음 램프 예. 성남? 세종통사관? 개포시 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개포 그쵸. 여기 쪽. 요거 빠지고 여기 근데 이 차는 되게 컴포트함이 확실히 녹아있네요. 녹아 차에. 있죠. 네. 정말 균형이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크로노 패키지로 조절되는 엔진의 리스폰스나 미션이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셰시 전체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컴포트일 땐 컴포트고 스포츠 때 스포트. 네, 갑자기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건 내가 실수했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랑 이런 서스펜션의 이 PASM 모든 거를 통틀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노면의 상태를
잡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연기도 다 받아줍니다. 고속에서의 벙프도 상당히 좋고요. 알루미늄으로 다 암들이 서스펜션 암들 돼 있고 브레이크도 브레이크가 너무 쫙 달리죠. 와 브레이크가 그냥 깜짝 놀랐다 진짜. 사이즈도 적당한 사이즈 보니까 파나메라 보니까 이게 마칸도 브레이크 진짜 좋거든요. 예. 제가 최근에 사고 2번 날 뻔했는데 진짜 잘 잡아줘가지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한계를 정말 더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타이어한테 부담을 주는 차가 있고 이런 기동을 할 때 타이어를 아예 죽여버리는 차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타이어와 이체돼 가지고 최대한을 끌어주는 차가 있거든요. 포르쉐가 괜히 르망 24시간의 뭐 제왕이 아닌 게 차가 상당히 소프트하고 일단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지금 또 방금 뭐 이제 램프 나오셔서 어느 정도 변경도 해보셨지만 차선 변경 해보셨지만 정말 잘 따라오고 이제 아까 제가 시승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뒤에가 되게 짧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램프 돌아보고 좀만 움직여 보면은 좀 차 좀 아시고 타신 분들은 그냥 골프 알 같은 좀 가뿐함? 뒤가 되게 짧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컴포트해요. 편안하니까는 그쵸. 럭셔리를 잃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포트라고 또 표현하면 이게 너무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시고요. 컴포트라고 하면 이제 물렁거린다고 잘못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럭셔리함이죠. 이게 되게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탄탄하면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가지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러기는 게 사실은 그런 걸 표방하는 차들이 S, AMG, 뭐 저기 LC, 저기 렉서스 L 시리즈의 그 LS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사실 뭐 M760Li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런 차들은 태생이 그냥 브랜드 태생도 그렇지만 일반 차고 럭셔리카를 크게 만들어 놓고 아 이거를 좀 스포티하게 만들어야지 팔릴 텐데 하고 스포츠성을 가미를 한 거거든요. 스포츠성을 가미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중떠중이죠. 쉽게 말해서 오버사이즈 타이어 스펙 그 저기 그립이라든지 브레이크 타이어 뭐 사운드 외관 디자인 다 오버로 해가지고 나는 스포티하기도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원래 럭셔리한 애가 스포츠를 자꾸 입으니까 안 맞는 건데 이 파나메라는 원래 스포츠카부터 시작한 브랜드고 스포츠카만 만들죠. 사실 이것도 스포츠카입니다. 그 말하기를. 그렇죠. 근데 이 스포츠를 워낙 잘하고 운동 성능이 워낙 탁월한데 이제 이렇게 실내라든지 이런 잘 좋아해가지고 럭셔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너무 잘 우러워지는 거죠. 어우러지는 거죠. 저도 이 차를 작년 말에 타보기 전에는 이런 차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 정도면. 정말 좋습니다. 판매량도 그래서 많다고 하고 특히 4도 가치가 있는 게 이 파나메라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특성은 엔진이 좋아서라기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샤시랑 서스펜션이랑 이 시스템 4D 샤시 컨트롤 이거가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4에다가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랑 만약에 더 스포츠성을 원하면 PDCC 그 안티롤 그것까지 넣어버리면은 그거는 꿈속에서 가능한 움직임이 나와요 진짜. 저희가 겨울에는 그 차량을 탔거든요. 그 옵션 지금 이 차가 이제 에어서스를 가지고 에어서스만 있는 되는 거잖아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포르쉐가 보통 고를 수 있는 게 PASM하고 PASM에 에어서스 들어간 게 있고 아예 PASM을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 안 넣었을 때는 기본 코일 스프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서스가.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세팅값 자체가 스포츠에 가깝죠. 그게 지금 저희가 옵션표로 파악하기로는 일단 PASM이라는 이 뭔가 라이드웨어를 퀄리티를 조정하는 거는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코일 스프링으로 해서 댐퍼로 할 것이냐, 서스 한마디로 샥의 압력으로 이게 조절하듯이 할 것이냐, 에어가 있는 PASM을 해서 이 차처럼 그러니까 에어가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의 압력과 공기 양으로 컨트롤할 것이 그 차이고 PASM이 없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파나메라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 파나메라 말고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면은 이제 근본이 스포츠라서 아무래도 그렇죠. 스포츠에 기본으로 그걸 하고 나서 포르쉐는 럭셔리를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PASM은 보면은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로 이제 그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일 때는 뭐 PASM의 약간 한 스포츠성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는 게 네, 항상 그렇죠.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은 PASM을 넣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카이맨이라든지 이게 네. 뭐 박스터나 카이맨 네. 911은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도 그렇죠. 당연히 스포츠카니까는 어느 당연히 정도는 기본이 절충이 스포츠.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딱딱해도 그래 그러려니. 스포츠카인데 이런 건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마칸이나 마칸. 카이엔이나 파나메라가 만약에 코일 스프링인데 스포츠면은 네. 야 이거 1억 주고 샀는데 이거 차 왜 이래? 그렇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기포장도로 들어가는데 막 네, 그러니까 그게 머리 흔들리고. 궁금하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에어서스랑 일반이랑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제 네.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마칸에 PASM이 없는 차의 라이드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사실은 모르는 건 저도 모른다고 해야죠. 그렇지만 마칸, 카이엔, 파나메라 이 세 차종은 저는 무조건 PASM은 넣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왜냐면 그러니까 최소가 PASM. 편안할 때는 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이 이제 에어서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최소는 PASM은 포기는 못한다도 저도 그렇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다른 옵션 다 제끼더라도 그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확실히 내 차 생각이 성격상. 맞긴 하구나. 예. 맞아, 성격상. 그러니까는 그 세 차 정도 사실 스포츠카예요. 근데 스포츠카인데 컴포트 럭셔리도 커버를 해야 되는 차기 고객 시장에서 어쨌든 기대를 하는 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PASM은 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지금 2.9리터 얘는 싱글 터보? 3.0의 싱글 터보입니다. 이게 2.9의 트윈 터보 4S는 엔진이 이제 앞으로 알파 얘가 3.0, 3.0 걔가 오히려 2.9. 그리고 이제 뭐 차를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압축비가 더 낮아요. 그 얘기는 부스트를 더 쓴다는 얘기죠. 더 빡세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 공기를. 압축비 낮고 RPM 한계가 얘는 6,800, 그러니까 300 RPM이 그 차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엔진의 그 상사점 하사점 그 길이가 그 3mm가 더 짧습니다. 이 차보다. 그러니까 이 차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롱스트로크. 그러니까 롱스트로크 엔진은 이제 미국 차 같은 약간 굳이 따지자면 좀 여유 있고 반응성은 조금 덜하지만 여유 있는 그런 힘을 더 낮은 RPM에서 내주는. 그럼 연비가 더 좋아지겠네요, 당연히. 그 낮은 RPM에서 토크가 되게 좋기 때문에 연비 그러니까 좋죠. 짧다는 얘기, 스트로크 짧다는 얘기는 그 그만큼 고회전이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더 빨리 갈 수 그쵸, 있다는 더 빨리 갈 수 건데. 있고 고회전일 때에 더 최적화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이면 아무래도 이 움직이는 그 힘 발생이 덜한데 이제 빨리 움직이려면 얘가 길면 빨리 못 움직이거든요. 또 이게 그만큼 저항이 그 부하가 걸리니까 전체 시스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F1 엔진 같은 경우는 엄청 쇼스트로크이고 초고 RPM. 3천에서 전소라고 해요. 예, 지금 자동. 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파샬 스로틀로 시내를 주행하면은 한 그 정도까지는 시내에서도 밟으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요 정도 배기음이면 네. 이제 좀 이제 집에 어르신들까지는 이제 좀 큰데 이렇게 하지만 용인할 수 있는 사운드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스포츠 배기가 열려 있으니까 그 그렇죠. 정도면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스스로도 드라이버도 즐겁고 타신 분들도 어느 정도 용인이 그래도 그렇죠. 그냥 되는 이렇게 거고. 느끼면서 즐거운. 포르쉐 이 정도는 들려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 스포츠카 브랜드구나.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 4S의 스포츠 배기는 좀 더 카랑카랑. 더 세더라고요. 엔진 약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자체가 고회전 지향형이고 R8이랑 S5 그러니까 RS5에 다 들어갈 이제 엔진이고요. 앞으로 상당히 레이싱 스펙에 가까운 엔진입니다. 제가 확실히 나이를 먹었다 생각하는 게 그 AMG GT를 작년에 탔었어요. AMG GTS 에디션을 시승을 했는데 저도 많이 탔었거든요. 30분 시승했는데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지러우시죠? 예. 네. 칙칙한데 이게 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저 예. 개인적으로. 계속 이게 소리가 도심에서 탔는데도 머리 아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느낀 게 그냥 확실히 배기가 너무 세도 안 좋구나 이게. 네. 가도 되나? 오리무게 갈 것 같은데. 좌회전 하셔가지고 네. 두 번째 작은 골목에서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셰시를 중간으로. 원래 이렇게 노멀 모드로 해놓으면 중간으로 오는데 아까 수동으로 아마 수동 바꾸면 안 바뀌더라고요. 했더니 그러면은 안 바뀌더라고요. 저 M4도 며칠 전에 시승했는데 M4 네. 브레이크가 좋긴 좋은데 예,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뭔가
빨려 들어간 느낌이 있고 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냥 슥 하면서 미끄러지면서 들어가는 느낌인데 네. 잠깐만. 여기 바로 닿으면서 들어가요? 예. 항상 여기로 들어가서. 조금 복잡해서요. M4는 어떠셨나요? M4도 아무래도 스포츠카 계열이니까 좋은 건 맞는데 조금 뭐랄까 좀 벌거벗은 느낌? 개인적으로는 그냥 브레이크 빨려 자체도 들어가는. 네, 그냥 잘 잡히는 건 알겠어. 네. 근데 나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놈이야라는 걸 보여주면은 얘나 마카는 약간 그런 건 없는데 그건 없죠. 잘 그러면서 잡히는 것도 다른 알겠는데 잘 그런 건 알겠는데 네. 조금 뭐랄까 안정적인 그렇죠. 좀 더 내가 뭔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도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느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자연스럽달까요? 확실히 들더라고요. M4도 좋아요. 타봤는데 엄청 좋은데 네.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네. 그날 또 조수석에서 동승을 해가지고 친구가 시승을 하고. 지금 파노라마 지금 서라운드 뷰로 또 이제. 근데 나 이게 취향이 아니라서. 아까 들어왔던 길로 들어가자는 거죠? 예, 여기로 지금 올라가시면 되고요. 지금 샤시가